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 동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기본적으로 밝혔습니다. 비핵화 의지만 보이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식량을 비롯한 북한의 광물 자원으로 대체하는, 즉 맞바꾸는 식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어제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대북 지원을 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담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핵 협상에 나오기만 해도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바라는 이 광물 자원의 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도 많은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정은이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휴전협정을 전쟁이 종식되는 종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2018년 12월 달까지 반드시 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8차 당대 때 이야기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장담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의 핵 의지, 즉 비핵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북한에 약속했던 그 거대한 약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협상에만 나오더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협상에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달콤한 약속, 즉 한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매체로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모두 한국 정부, 즉 문재인이 자신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김정은에게 했지만 결국 김정은의 그 비핵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즉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을 포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진들이, 그것은 폼페이오도 그렇고 볼튼 안보보좌관도 마찬가지죠. 북한에 말려들을 수 있는 쓰레기와 같은 저 영변 핵단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의 일부 완화를 해줄 수가 없다고 못 박았던 것입니다. 즉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대한 구상에는 협상 테이블에만 나온다는 발표만 해도 일부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기자들과의 담화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대북 지원 구상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 의지가 반드시 있을 때에만 북한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결코 대북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의 대북 정책, 즉 비핵화 정책이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탑 방식, 즉 정상끼리 모여 앉아서 일괄 타결을 논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김정은도 정상끼리의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전문가들로부터 구성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상들끼리 만나 사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된다면 정말 그것은 북한의 전략에 결코 이 전문가들이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진짜 핵 포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북한이 제시하는 그 대안들을 보게 되면 아마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것을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상 테이블에만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북한이 가장 수요되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식량 지원이라든가 또 광물 자원, 그냥 주게 되면 북한이 자존심상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물 자원과 맞바꾸는, 즉 우리가 광물 자원을 사주고 그 대신 현금이 아니라 식량이나 의료 장비, 의료 약품들과 같은, 의약품들과 같은 이런 것을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요구되는 것은 식량, 쌀이나 의료 약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는 왜 달러와 같은 외화 자금이 필요할까요? 바로 통치 자금과 미사일 자금, 핵 개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거둬들이는 달러는 겨우 얼마 되지 않죠. 가공 석유 같은 것들은 어느 제품들은 공해상에서 몰래 조금씩 받아들여 온다고 하지만 현금, 즉 달러 외화는 거둬들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해킹이죠. 최고의 북한 해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코인들을
해킹해서 그것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재미를 봤지만 그것도 이제는 미국의 감시, 이 정보망에 모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졌습니다. 또 어려질 뿐만 아니라 북한을 도와주는 모든 나라의 그 은행이나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다루는 사고 파는 이런 회사들을 집중 검열하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북한의 돈 세탁을 해주다가는 미 재무부나 미 국내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종축사에서 제시한 대북정책이죠. 담대한 구상, 많은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있지만 또 이번에 100일 이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결국 북한은 순항 미사일,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 유도탄, 즉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대강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울지 프리덤 준비 훈련이 끝나면 바로 실기동 훈련이 들어갑니다. 북한은 이것을 기화로 하여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서해와 동해로 연속 발사할 것이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우리 쪽에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세도 우리 한국과 미국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유의 항행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도 이미 기획된 것이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미국에 의해서 기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만 문제도 우크라이나 문제도 모두 미국에 의해서 지금 대만은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되어 있고 거기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막대한 서로 대만 해협에서 막대한 군사력들이 충돌할 수 있는 무력이 직결되고 군사훈련 또 태평양 연안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대규모 지금 태평양 훈련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것은 바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거기서 뒤에서 쾌재를 부르는 것이 바로 중국이고 즉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려운 것을 굵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선명한 목표를 보여준 이번에 김정은의 이 순항미사일 발사는 우리를 곧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서 쏘는 발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의 도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행하고 나설 겁니다. 국지전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